예, 계속해서 이제 61번부터 풀겠습니다. 61번 부동산 실명법과 관련돼서 옳은 내용 한번 다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소유권뿐만 아니라 전세권, 저당권도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요. 부동산에 관한 모든 물건이 등기 대상이면 예외 없이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해야 됩니다. 전세권이나 기타 제한 물건도 마찬가지죠. 소유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기억은 맞았고요. 법률상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은 유효하다. 처음부터 무효인 명의신탁이었다 하더라도 후일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면 혼인하여 싸면이 아니고 혼인하였다면 이렇게 됐네요. 이제 오타가 있었네요. 혼인하였다면 당사자 간에 혼인한 때로부터 명의신탁은 유효한 것이 된다. 또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일방 당사자가 되고 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행해진 등기는 유효로 보는 것이죠. 이 명의신탁을 계약명의신탁이다 또는 위임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계약명의신탁은 갑소유 물건을 사고 싶은 사람이 이제 을인데 을이 지가 계약한 게 아니라 병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죠.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얘한테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 명의신탁 약정은 내가 사는 건데 돈을 대줄 테니 네가 가서 계약을 해라 라고 해서 여기 갑하고 병이 서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서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와요.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렇게 와면 이건 매도인이 악의가 아니라면 이 등기는 유효인 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후에 을은 병에게 명의신탁의 약정에 무효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금의 반환만 청구할 수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요거만 청구할 수 있어요. 요거 반환만 청구하지 이 이후에는 아무것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등기는 무효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인 경우에 신탁자 갑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회복하는 방법은 을에게 등기 말소를 구하는 방법에 의할 것이지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해 자기에게 직접 이전 등기하라는 청구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자기 명의로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하라고 할 수는 없고 당연히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무효등기 말소 청구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아무것도 자금의 반환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무효등기 말소 청구가 어떤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든 일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금지되는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행해진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있다는 거죠. 얘는 무조건 저 사정을 알았든 몰랐든 관계없이 선악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자라고 취급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비음 5번이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62번입니다. 갑과 을이 토지를 동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걸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제3자 병이 A 토지를 불법으로 점거한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병에 대해서 A 토지 전부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병이 A 토지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대요. 그러면 갑은 병에 대하여 A 토지 전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 아닙니까? 채권적 청구권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청구해야 됩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채권적 청구권은 지분 범위 내에서만 행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리을, 갑이 A 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해서 사용한 경우에 만일 그 특정 부분이 갑의 지분 비율의 상당한 면적 범위 내에 해당하는 때는 을은 A 토지를 전혀 사용 수익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갑은 을에 대하여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있고 지분권의 기초에서 또 방해 제거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보존행위를 근거로
목적물의 반환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리을 두 개가 지금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63번입니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서 시효 완성 후 그 등기 전에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겁니다. 자, 2번이 틀렸는데요. 유효한 명의신탁 계약이 시효 완성 후 해지돼서, 그러니까 취득시효 완성될 때까지는 명의신탁 상태에서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돼 있었는데 이후 해지가 됐답니다. 그럼 그 등기 명의가 수탁자에서 신탁자에게 다시 되돌아갔다. 그럼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바뀐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 신탁 취득시효 완성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런데요, 그 명의 신탁자는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점유자는 그 자에 대해서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에 있는 명의 신탁자는, 그러니까 명의 신탁이 있었고 취득시효 완성 후 명의 신탁 계약이 기간이 만료가 됐다든지 해지가 돼서 명의 수탁자에서 명의 신탁자로 소유권이 되돌아온 거니까 소유자가 바뀐 거에 해당하는 겁니다. 취득시효 완성 후. 그럼 그 점유자는 그 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는 명의 수탁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에게 등기 청구해야지, 다시 소유권을 회복한 신탁자는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바뀐 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64번으로 가겠습니다. 주의토지 통행권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찾아보겠습니다. 틀린 거니까 이것도 이제 2번이 왜 틀렸는지만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 소유 토지에 대하여 상린관계로 인한 통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즉 주의토지 통행권을 가진 사람은 그 얘기인데요. 그 통행권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행지에 대한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까지는 없습니다. 상린관계는 인접 토지 소유자들끼리의 토지 이용 조절 관계일 뿐이지 상린관계가 대세권으로서 배타적 효력까지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포유지 사용 수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접 토지를 통행만 하는 것이지 배타적으로 지배할 권능까지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내용이고요. 65번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법률관계에 관해서 틀린 내용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선의의 점유자 1번이 틀렸는데요. 선의의 점유자의 과실 취득권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여기서 선의의 점유자라 함은 과실 수취권을 포함하는 권한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며, 이와 같이 오신함에 있어서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 정도는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런 근거 없이 빈집이라고 들어가서 무조건 점유했다, 이건 아니란 얘기죠. 이거는 오신할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선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오신할 만한 근거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럼 오신할 만한 근거 정도는, 예를 들어서 이제 임대차가 있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하면요.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이었는데,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두 필지의 두 동의 건물 중에서 이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가 있었어요. 임대인, 임차인인데 가다가 오른쪽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을이 오다가 삥 돌아서 잘못 왔습니다. 잘못 왔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쪽이냐 이쪽이냐. 분명히 내가 인식하기는 이거 같았는데 듣기는 또 오른쪽이라고 들었고, 그래도 자기 느낌이 이거였는데 갑한테 다시 전화를 하죠. 갑한테 전화했더니 갑이 가다가 오른쪽이야, 오른쪽으로 들어가, 그래서 들어갔다는 거죠. 임대차는 이게 한 게 맞아요. 근데 갑의 통보를 받고 일로 들어갔다. 그랬으면 이거는 사용수익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수익권이 있다고 믿고서 점유하는 선의의 점유자에 해당해요. 하지만 이렇게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면은 정당한 이유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아니고 이렇게 왔으면서 둘 다 비어있군, 이쪽이 마음에 들어, 그리고 들어갔으면 이거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자, 그래서 거기는 답이 이제 1번이 되겠고요. 66번입니다. 등기 청구권에 관한 설명. 이번에 틀린 거예요, 이것도요. 그럼 이제 2번이 틀렸는데 2번이 뭐가 틀렸나? 매매로 인하여 갑소유 부동산이 을과 병에게 각각 전전 양도가 됐답니다. 갑소유 부동산이 이때 을이 갑에게 가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채권 양도에 관한 대항 요건을 갖추었다.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채권 양도에 대항 요건을 갖췄다. 그럼 그 양도에 대한 갑의 동의가 없더라도 병은 갑에게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아닙니다. 이렇게 중간 생략 등기할 때는요.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3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등기 청구하는 것이지 채권 양도 법률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고 직접 등기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67번입니다. 물권 변동에 관해서 이것도 이제 틀린 문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을의 건물에 대하여 1번인데요.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가 된 후 본등기 전에 을이 그 부동산을 병에게 양도하여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에 갑이 가등기에 기하여 그 명의로 본등기하려면 현재의 소유자인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가등기 이후 본등기 전에 부동산이 병에게 양도돼서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답니다. 그럼 그때는 원래 가등기 의무자인 을이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것이지 현재 소유자의 병이 상대방이 될 수는 없어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 의무자인 을이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8번입니다. 양어장을 시설해서 뱀장어를 양식하는 갑은 을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 위해서 양어장 내의 뱀장어 전부에 대하여 양도담보 설정하기로 합의했는데 다음 설명 중 틀린 거, 이번에도 틀린 거니까 바로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러한 제도를 법제화한 것이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이다. 근데 뭐 답이 너무 썰렁하게 떨어졌는데요. 이건 아닙니다.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 얘기하는 거죠. 이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부동산이 됐든 동산이 됐든 채권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 등기가 가능한 물건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런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 같은 경우는 이 법이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이제 5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9번 조건에 관한 설명, 이것도 이제 틀린 거 골라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1번이 틀렸습니다. 해제 조건부 증여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소유권은 증여자에게 소급해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를 향해서 증여자에게 되돌아가는 거죠. 다만 당사자 합의로 소급표를 정할 수는 있고 이렇게 소급표를 정한 경우에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건 항상 커피앤도너츠처럼 쫓아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이 되겠고요. 70번입니다.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걸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옳은 겁니다. 자, 무권대리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 무권대리임을 알았던 경우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철회는 항상 선의의 경우에만 할 수 있고요. 또 무권대리 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무권대리 행위는 처음부터 유권대리 행위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뤄진다는 얘기는 효과가 발생을 한다 하는 거죠. 다만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법률행위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해서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에 의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 이건 항상 쫓아와야 되는 거죠. 대리 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 행위가 무권대리로서 무효임을 주장해서 등기 말소를 구하는 것, 이거는 신의칙상 허용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입으로 했던 법률 행위가 나중에 자기한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변경이 된다라고 해서 최초에 했던 행위를 변경하는 거, 이거는 금반원이나 신의칙상 허용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무권대리 행위에 상대방이 계약 당시 무권대리임을 알았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자신의 의사표시, 이때도 최고는 할 수 있죠. 철회는 안 되지만 최고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도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자, 본인이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추인 거절하게 되면 무효로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추인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권대리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만으로 추인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옳은 건 기역, 니은, 디귿, 미음입니다. 리을은 설명드렸고, 비읍도 무권대리 사실을 알고 본인이 이의 제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했다는 이유만 가지고 추인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71번입니다.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지금 양은 많아요. 이제 틀린 건데 5번입니다. 5번에 표현대리 행위와 기본대리권은 동종일 필요도 없고 유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본대리권이 등기 신청에 관한 것인데 대리 행위는 처분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대리권에 흠결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해야 되는 것이죠. 71번은 그래서 틀렸습니다. 7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A의 대리인 갑은 A의 승낙을 받아 을을 복대리인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승낙을 받아 복대리인 선임했죠. 틀린 건데 여기도 틀린 건지 2번입니다. 그래서 갑이 을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한 후에는 직접 A를 위해 대리 행위는 무효가 된다? 아닙니다. 지금 복대리가 성립했다는 얘기는 대리인의 대리권도 유효한 것이고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대리인도 대리행위 할 수 있고 복대리인도 대리행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대리인 선임한 후에도 직접 대리행위 할 수 있는 겁니다.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73번입니다. 의사표시 효력파 사용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옳은 겁니다. 기억에 의사표시가 도달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요지하기 전이라면 처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요지하기 전이라도 도달했으면 효력이 발생했으므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고요. 표의자가 발신 후 제한능력자라고 해야 됩니다. 무능력자,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에 법정 대리인이 추인을 해야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한다? 아닙니다. 법정 대리인이 추인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표의자가 발신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에 그 의사표시는 정상인일 때 제한능력자가 되기 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격지자 간의 계약의 성립은 발신주의죠. 그래서 격지자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 발신주의다. 디귿 좋습니다. 맞습니다. 계약의 청약도 의사표시입니다. 도달하기 전까지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의 의사표시는 먼저 한 의사표시보다 최소한 동시에는 도달해 줘야 된다. 리을도 맞는 거고요. 의사표시가 도달할 당시 상대방이 여행 중이고 가족이 수령했다. 가족이 수령했다라고 하는 건 도달로 취급해 줍니다. 상대방 본인이 돌아와야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동거 가족이 수령하고 있었으면 도달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해서 의사표시한 경우에 표의자는 그 미성년자에 대해서 효력 발생을 주장할 수 없다. 아닙니다. 표의자는 미성년자의 의사표시에 대해서, 그렇죠. 미성년자 쪽에서 아마 거부하게 되면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표시 수령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로서 표의자는 대항하지 못한다. 즉 미성년자 측, 제한능력자 측에서 주장하는 대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디귿, 리을, 비읍 4번에 있습니다. 자, 이번엔 74번입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틀린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틀린 거니까 4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부동산 양도계약이 사기임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 취소된 양도계약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친 기망행위자로부터
부동산을 전득한 자는 계약의 취소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할 수 있어요. 얘가 만약에 선의인 경우에는요. 선이라고 한다면 제3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악의인 경우에 보호받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사기자로부터 다시 전득한 자, 제3자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선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보호가 돼야 됩니다. 이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5번입니다.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예요. 이번에도 틀린 건데 계속해서 틀린 문제가 나오네요. 3번 지문에 보면요. 기존 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이를 채권 양도로 볼 것이냐 경계로 볼 것이냐 라고 하는데 여기서 개자는 그 개가 아니고 가이 개자입니다. 경계. 그래서 경계로 본다라고 할 때 경계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일종의 계약이죠. 기존의 채권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일종의 계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사자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는 일반적으로 경계로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경계는 쌍방의 일종의 새로운 계약이기 때문에 이건 채권 양도로 봐야 됩니다.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채권 양도로 보는 것이다. 자, 그래서 채권 양도로 봐서 채무자에게 통지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이 되겠고요. 76번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에 속한 유일한 재산인 A 토지를 을에게 매각하고 인도했으나 아직 A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을에게 격려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병이 갑으로부터 A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격려받았습니다. 이중 매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옳은 건데요. A 토지가 을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이 갑으로부터 A 토지를 매수했답니다. 알고만 있었죠. 이 경우에는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입니다. 병이 적극 가담해서 알고 요청하는 등의 적극 가담이 아니었다면 악이라는 사실만 가지고 무효로 볼 수는 없습니다. 선악불문하고 유효고요. 2번은 갑과 병 간의 매매 행위가 무효라면 그럼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병이 A 토지를 다시 정에게 전매하고 정이 다시 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때 정은 갑과 을세 간의 매매 사실에 대해서 선이라고 하더라도 즉 반사회적 행위로서 이중매매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A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이중매매에서는 제1매수인을 보호할 실익이 크기 때문에 전득자 보호하지 않습니다. 선의의 병이 을에 대하여 A 토지의 명도를 청구한 경우에 을은 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유치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 배신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도를 거절할 수 없는 거고요. 병이 A 토지에 대한 갑과 을 간의 매매 사실 및 갑이 무자력인 사실을 갑으로부터 A 토지를 매수한 시점에 알았다며 갑과 병 간의 A 토지 매매 계약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을은 갑과 병 간의 매매를 사해 행위로서 취소할 수는 없다. 이 사해 행위 취소는요. 자신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실현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 이렇게 특정 채권 실현 또는 보존을 위해서는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러면 특정 채권과 같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과 같은 특정 채권은 채권자 대위권으로 해소해야 되지 사해행위 취소권 즉 채권자 취소권으로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요 했고요. 5번에 을이 A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를 개시한 때로부터 25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을은 A 토지를 취득 시효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가 아니죠. 을도 매수인 아닙니까? 매수인으로서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했으면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도 있는 거죠. 76번은 답이 2번이 틀렸습니다. 77번입니다. 각종 비용 상한 청구권에 관해서 틀린 거를 이제 고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틀린 건데요. 답은 3번인데 3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임대차에서 필요비와 유익비 상한 청구권을 갖는 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에 한정된다? 아닙니다. 토지의 임차인, 기타 임대차의 임차인도 필요비와 유익비 상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라고 하는 게 임대차 기간 중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이 가능한 상태로 제공해 줄 의무가 있는데 이게 원활치 않으면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해서 수리하고 보존행위하고 그리고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임대차에서 반대 특약이 없으면 다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자, 78번으로 가겠습니다. 주택 임차 보증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요. 여기도 이제 4번입니다. 임차주택 경매 시 임차인은 보증금을 수령한 후에 임차주택을 경락인에게 인도하면 된다가 아니라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동시이행관계요. 그래서 이 경락인은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난 다음에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시이행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 79번 주택임대차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건데요. 주택에 대해서 인도 및 전입신고와 제3자의 민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졌다. 그러면 같은 날 이루어졌으면 대항력은 주임법상 대항력은 이길 0시부터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등기는 등기 당시부터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 경우엔 전자가 우선, 즉 인도와 전입신고 즉 대항력이 우선하지 않습니다. 등기가 우선해야 되죠. 주택임차인은 대지의 경매대금에 대해서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 주장하지 못한다. 아니에요. 그 주택의 부속 토지인 대지에 대해서도 임대차 효력이 미칩니다. A가 주택을 매도하면서 동시에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소유권 등기는 A 명의로 남아있는 경우에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 A가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다가 아니라 이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날이죠. A 명의로 남아있는 경우에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 A가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다가 아니라 체결 시가 아니라 A는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가 그래서 A의 주민등록은 소유자로서 주민등록이었다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이 됐을 때는 이길 0시죠. 그 주민등록은 지금까지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이었지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날부터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이죠. 그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된 이길 0시부터니까 이 경우에도 이길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임대차 존속 중에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 임대차 종료 전이라도 보증금의 우선 변제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임차주택이 경매될 때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갖춘 주택의 임차인은 경매 절차에서 자신의 보증금의 배당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4번이 맞았고요. 5번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임차주택에 강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전제로 임차주택을 명도할 필요 없습니다.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즉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면서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답은 4번이고요. 80번입니다. 갑과 을은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 갑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을은 그 대금을 선지급하고 그 부동산 이행기 전에 명도받아 사용하기로 약속했는데 옳은 겁니다. 갑은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말소해서 을에게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매매대금 받았고 매도인은 그 소유권 취득에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에 하자가 될 수 있는 지작물을 모두 다 제거해야죠. 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로 인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이행 불능이 됐다. 처분금지 가처분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가처분 등기입니다. 이런 것이지 이건 언제든지 채무 변제하고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거죠. 이행 불능이 된 건 아니고요. 갑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현저히 불투명하게 되어도 을은 매매대금의 지급의 선이행 의무가 있으므로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때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위험의 범위 내에서 그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요. 을에게 매매대금 지급이 선이행으로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이 된다면 선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이 된다면 을은 그 이행 거절의 의사를 갑에게 명백히 밝혀야 이행 지체 책임을 면한다. 굳이 명백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분류식행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제거해달라라고 하는 정도만 해도 되고 또 이행 거절을 예를 들어서 이행하기로 2억 원을 했는데 처분금지 가처분 내지 기타 압류 들어온 금액이 1억 원이다. 그럼 1억 원만 이행을 해도 나머지에 대해서는 위험의 한도 내에서 이행 거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5번에 을이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갑은 이행기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도 이행 지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렇죠. 둘 다 쌍무계약상의 채권 채무이기 때문에 일방 당사자가 이행 제공하지 않고 있으면 상대방의 채무도 이행 지체에 빠지지 않습니다. 답은 5번이죠.
내용이 좀 길고 힘들었습니다. 힘들었고 부분 이제 오타도 좀 있었는데 자 이런 것들 조금 사죄를 드리면서 오타는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잡아드린 거 정도는 좀 정리 좀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 4회 가지고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